역사가 숨쉬는 땅 아산은 충남의 관문이자 시간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겨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 여행길의 첫 번째 코스는 장항선 직선화로 더 이상 기차가 서지 않는 역, 구 도고 온천역을 찾았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역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과거 온천객으로 가득 찼던 역은 관광 명소가 됐고, 옛 명패와 녹슨 철로는 세월의 변화를 실감케 하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이곳에서 시작하는 이상은 씨와의 여행. 어떤 여행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이상은입니다. 탄정, 온수, 온양. 이름만으로도 온천의 흔적이 담긴 아산 곳곳의 옛 지명들인데요. 지금까지 불려질 만큼 아산은 오래된 온천 지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만날 아산은 시간을 묵묵히 들여서 자신의 길을 걸어온, 어쩌면 온천 물보다 더 뜨거운 감동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산의 또 다른 모습, 저와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아산의 3대 온천 중 하나인 도고 온천. 옛 명성이 무색해져 버린 지금 이곳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기차가 안 다니죠? 네. 도고 온천역이 폐쇄된 이래로는 지금 레일바이크 때문에 사람들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만 명 정도. 드디어 이상은 씨가 레일바이크를 타보는데요. 쭉 뻗은 장항선을 달리는 기분, 과연 어떨까요? 도고 온천역에서 이렇게 레일바이크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마치 과거에서 현재로 쑥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죠? 네. 네. 그리고 옆에 보이는 풍경이 그냥 한가롭고 평화로우니까 마음도 느긋해지는데, 여기 마을 이름이 궁전마을이더라고요. 왜 궁전마을이에요? 그 옛부터 네. 고려 시대 때 예. 그 왕들이 우리 신원 삼리 궁전마을로 이렇게 오셔서 머물고 이궁들이 거기다 그 터를 치고 그래서 머물고 이렇게 지냈던 마을로 이렇게 해서 궁전마을로 이렇게 마을로 이렇게 소중하게 된 마을입니다. 네. 물이 좋으니까 오셔서 목욕도 하시고 또 쉬시고 몸도 좋아지셔서 가시고 이게 머물렀다 해서 궁전마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럴 만하네요. 그 정도로 도고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예. 지금도 유명하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예. 구역사가 네. 지금은 이쪽에 그 장항선 직선화로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갔는데 네. 지금은 저 구역사가 이제 내일바퀴를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 구역사에서 도건처리로 이제 신혼여행도 많이 이렇게 오고. 아, 맞아요. 네. 저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온천으로 신혼여행 갔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왠지 여기 보이는 풍경들이 괜히 블링블링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의 신혼여행 추억에 한 번, 봄 정취에 또 한 번 빠져봅니다. 서서히 봄 기운이 차오르는 땅처럼 주민들도 쇠퇴해가는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레일바이크도 그중 하나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며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희망의 씨를 뿌리고 있답니다. 내가 도고 온천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많이 사람들이 줄었잖아요. 찾아오는 사람이. 여기 한참 그 신할리 쪽 한참 그 침체돼 있었거든요. 네. 요즘은 이제 그 사업이 한참 그 활발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들이 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맑은 물 사업 이렇게 해서 이쪽 그 신할리 지역을 문화거리도 만들고 문화축제도 만들고 또 그 옛날에 문화예술 어떤 역사 있는 그 가치 있는 거를 발굴해서 복원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위한 노력 응원합니다.
또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마음이 새롭겠네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이런 풍경들이 굉장히 정겨워요. 누구나 고향이 되는 도고 온천역입니다. 하하, 다 왔어요, 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짙어가는 녹음 사이로 푸른 여신 5월의 바람이 부는 곳. 화가의 시선이 머물던 그곳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도시 안에 있지만 조금만 걸으면 숲으로 이어지는 미술관. 눈부신 그 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새소리도 들리고 도시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숲에 들어온 느낌이 드네요. 미술관 가는 길인가 숲으로 가는 길인가. 자연인 듯 작품인 듯 서로 어우러져 자리한 작은 미술관의 작은 조각 작품. 구석구석 소박하게 자리한 작품의 아름다움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화려한 꽃나무 사이로 예술 작품을 발견하면 더 큰 탄성이 나올 테니까요. 구석구석에 이렇게 조각상들, 예술품들이 있는 거 보니까 미술관에 오긴 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쓱 가면서 얘는 눈에 안 들어오고 꽃만 들어왔는데 이렇게 구석구석에 작은 예술 작품들이 있어요, 당림미술관에는. 과장되지 않은 절제된 아름다운 작품이 숲과 어울려 곳곳에 숨어있는 미술관. 미술관은 자연이 되고 자연은 작품이 되는데요. 예술이란 과장되고 눈에 띄지 않아도 저절로 아름답고 소박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오늘은 미술관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요거 제목이 요거는 뭐로 만들었냐면은 돌 아냐? 석탄. 철보다 철 비슷해. 석탄. 철탄? 동이야 동. 브론즈.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제목을 또 얘기해 주실 거야. 그렇지, 가족과 사랑. 좋아. 아주 좋아. 너희들 생각이 아주 좋아. 안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꽃바람이 불어오는 미술관에서 아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그냥 커다란 꽃다발들을 계속 걸음걸음 선물 받는 느낌이에요. 선물 받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당림미술관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연을 담고 그 일부로 서 있는 당림미술관. 이곳은 고 이종무 화백이 귀향에 설립한 충남의 첫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고 당림 이종무 화백은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거장으로 굵직한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자연의 본성까지 담고자 했던 그의 화폭에는 맑고 따뜻한 화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유작 150여 점과 회화, 조각, 공예 등 천여 점의 작품이 현재 당림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화백이 말년을 보내며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던 미술관은 문화불모지 아산에 예술의 지평을 열고 공유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와, 너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고개 아프지 않아? 엎드려서 쓰면 더 잘 보여? 아, 진짜? 너 되게 유연하구나. 감상은 편하게. 그림 이렇게 앞에 있으면 편안해요. 고향에 온 느낌? 그림만 봐도 긴장시키지 않고 마음이 순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처럼 저도 엎드려서 편안하게 있고 싶은 느낌이에요.
이만큼 그렸어? 아, 잘했다. 와. 여기 집을 다 그렸네? 그림 보니까 어때? 왜 이 그림으로 골랐어? 예뻐서? 맞아. 나도 예쁘다고 느꼈는데. 예술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이죠. 아이들은 제각기 마음에 드는 작품 앞에 자리를 잡고 보고 싶은 만큼 보고 그리고 싶은 만큼 그리니 미술관은 아이들에게 편안한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작업 비슷한 작업 공간인데요. 아, 예.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동양화, 네. 서양화, 조각화나 공예, 서예까지 고급 예술이라고 칠했을 때 작업실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작업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 되게 오래된 느낌이 그대로 들어요. 저는 저런 팔레트도 처음 봐요, 지금. 네. 예, 그림으로만 보고 네. 영상이나 그렇죠. 예, 이런 모습으로만 봤는데 직접 본 거는 처음이고요. 근데 이게 예. 이런 팔레트라든가 이런 유품 같은 거 쇼케이스 넣잖아요. 네. 그거는 없었을 때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붓 하나부터 쓰던 손걸레까지 생전 작업하던 모습 그대로 보존해 놓은 작업실은 잠시 자리를 비워 금방이라도 돌아오실 것 같은데요. 꾸미지 않은 그의 작업실을 통해 아버지를 못내 그리워하는 아들의 절절한 사부곡과 화백의 작품 가치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청경재 선생, 박성강 청경재 선생 작품인데 예, 이거는 홍익대 미래 교수 하실 시절에 예술원에도 가셔야 되죠. 예, 예. 그 당시에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 근데 여기 보면 12마리예요. 12 숫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12개월 또 우리, 네. 번성할 수 있는 뭐 그런. 단지 작품만을 감상하는 미술관이 아니라 추억을 만나고 내 안에 또 다른 예술성을 깨우는 곳. 이곳은 작은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곳입니다. 관장님, 저는 여기 오니까요, 정말 꽃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다발씩 선물 받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꽃이 네. 왜 안 받냐고. 애들한테 도움이. 꽃들이 흐드러진 미술관 뒤편 산책로를 따라가면 미술관에 숨겨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좁다란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스스로 자연의 일부가 되는 순간. 나무는 하늘이 됩니다. 어디까지일지 모를 마음을 나무에 기대어 올라보는 거죠. 그뿐인가요? 길가의 돌은 작품이 되는데요. 그렇게 여유로운 산책길은 예술과의 만남이 되어집니다. 뭐 이런 정도 돼야 미술관인 줄 알아요. 건물이 커야. 그런 인식이 안 돼 있어요. 네. 작고 내용 있는 거 별로 신경 쓰요 중요한 건 여기 와서 자꾸만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어린이들 와서 뒹굴뒹굴 놀다 보면 그게 본인 모를 것 같죠? 어린이들. 네. 그다음에 아, 그럼요. 다 기억해. 저 그렇게 하면 그 문화라. 이러라는 게 좋아할 게 아니고 한 1번 같으면 한 30개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민들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데요. 아산 최초라는 의미보다 문화를 가깝게 만들어가는 공간. 당림미술관은 여전히 예술 세계를 확장해가는 중입니다. 돌아가는 길도 꽃길이라니. 미술관의 추억이 향기가 되어 따라옵니다. 아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순신 장군. 그런데 식당으로 찾아갑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산에 오니까 다들 이순신 장군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된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러세요? 맞게 찾아왔나요? 네, 맞습니다. 아, 어떤 음식인데 이순신 장군님이 특별히 이렇게 관련이 된 음식일까요? 네, 알려드릴게요. 저랑 함께 주방으로 가시죠. 아, 네. 한식의 기본이자 맛의 차이를 만드는 된장도 최고의 된장찌개로 만드는 이태은 셰프의 손맛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29에 집안 형편 때문에 입문했다는 요리. 재능을 알아봤는지 주위의 권유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데요. 아이들을 키워가며 방새 연구에 최상급 자격증까지 거머쥔 그녀. 지금은 스타 오너 셰프로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유명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것이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특별한 음식을 만드시려고 지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 맞아요. 이순신 장군이 네. 이제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승리했을 때 네. 떨어진 사기를 돋아주려고 이 닭에다가 이렇게 7가지 재료를 넣어서 고아서 막걸리하고 먹이면서 이제 사기를 또 돋아서 또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아하. 했던 그런 음식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 향토 예. 요리대회에 나가서 상 받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7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네요. 얘는 뭐예요? 그 식초예요. 식초. 이건 꿀 같은데. 이제 참기름, 참기름, 국간장, 국간장, 그 천초요, 천초, 그리고 도라지, 도라지, 파, 생강 해서 도라지가, 7가지. 예, 묵은 도라지가 인삼보다 효능이 더 좋다잖아요. 아,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안에다 이렇게 넣고 예. 끓이는 거예요. 예. 폭폭. 아, 그렇구나. 그래서 칠양 갯찜이군요. 예.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제가 요리를 못해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다 따라놨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럴까요? 밖에 느낌이- 나오면 네. 이 향이 안 배요. 이렇게 아, 해서 그렇군요. 집어넣어야지. 생강도 예. 넣고 생강도 넣고 이렇게 파도 요것도 다 넣어요? 예. 요즘은 뭐 이렇게. 한약재도 네. 많이 넣고 하는데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그쵸. 해서 뭐가 없을 때 네. 아, 이렇게 먹는 거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냄비에다가 네. 찜솥에다가 수증기를 쪄요. 얘를 아. 2시간 이상 쪄야 돼요. 2시간 이상이나 쪄야 돼요? 몸에 좋은 재료들로 가득 채우고 찜솥으로 고고. 넘게 네. 쪄내야 돼요. 아, 맛있는. 중탕으로 2시간을 쪄내면 와, 2시간 기다려서 지금 나온 칠양개찜이잖아요. 아, 향기가. 7가지 향이 어우러진 궁금하다. 칠양깨찜이 드디어 아, 완성됐습니다. 향기는 벌써 나는 것 같아요. 하나 속에 넣어도 되고 옆에 막 이렇게 깔아도 돼요. 네. 많을수록 좋은 거네요. 칠양깨찜이 찜솥에 있는 동안에도 이태은 셰프의 손은 여전히 바빴는데요. 재료 고유의 맛과 향을 살린 다양한 요리들이 칠양깨찜과 어우러져서 푸짐하게 한 상 차려졌습니다. 칠양개찜을 기다리면서 2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거를 차려내셨어요. 저는 뭐 할 줄을 몰라서 옆에서 그냥 이렇게 구경만 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로 정갈해요. 음식을 언제부터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한지는 한 20년 됐고요. 20년이요?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전통 음식만 정갈하게 해내신 거 보면 궁금했어요. 그냥 좋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아,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기능장 반열에 올랐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리는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너무 손쉽게 그냥 뚝딱뚝딱 하셨는데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할수록 어렵죠. 우리나라 음식은 할수록 우리나라 음식은 네. 왜냐면 더 깊이 있게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더 네. 정성스럽게 원하는 맛을 내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쵸. 칠양개찜을 지금 열어봐도 이제 되나요? 예, 아, 여러분 떨려. 어떤 여기서 맛일까요? 이제 요 물이 여기서 네. 다 나온 거예요. 아, 아까 예. 7가지 예, 예. 마음이 떨리는데요.
마늘하고 넣어서 한 거니까 같이 한번 찍어서 드셔보세요. 이게 네. 담백하니까 좀 저 매운 거를 찍으면 더 입맛이 돌 거예요. 담백하면서도 향긋한 것이 정말 닭 요리인지 믿어지지 않는 맛이라네요. 담백한 거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향이 다 배어 있어요. 집에서 먹는 거랑 완전히 다른데요? 아까 생강, 도라지, 파. 그래서 이게 담백하지만은 네.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한테도 좋아하겠죠? 그럴만해요. 와, 몸에 좋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지만 지금 아드님하고 며느님도 같이 요리를 배우고 있다고. 젊은 사람들이 힘든 한식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한다고 하니까 좋기도 하지만 또 걱정도 돼요. 이 힘든 거를 다 넘어야 되니까. 근데 많이 도와주고 싶죠. 같이 하니까 좋아요. 조리장님 네.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행복하기도 좋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행복하기도 하지만 힘드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힘든 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죠? 이게 조리가 네. 하루 종일 서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힘들고 기능장까지 올라가실 때까지 그 정도 이제 열심히 하실 때까지는 힘드신 적은 없으셨어요? 남몰래 막 울었거나 부엌에서. 자기하고의 싸움이죠. 수련이죠. 이 요리가. 네. 이 마음이 인성이 돼야 또 요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하고 싸움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요리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해도 어렵고 계속 공부해야 되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가면 꼭 된장찌개를 먹어봐라. 이낙연 총리께서도 감탄하셨다. 뭐 이러던데. 맛있다. 이거 제가 해외 산에 갈 때마다 꼭 먹고 싶은 이거 싸갔으면 좋겠어요. 저 싸갈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일단은 된장이 맛있어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육수를 잘 내야 되고. 감탄이 나는 명품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정성이 깃들어 있는 법. 조리기능장 이태훈 셰프의 요리는 재료부터 먹는 이의 마음까지 포근하게 만드는 정성이 가득합니다. 최고의 위치에서도 여전히 요리가 어렵다는 그녀. 철학과 정성이 담긴 그녀의 음식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예부터 농경 문화가 발달하고 서해를 낀 물류 이동이 활발했던 아산. 아산은 자연스럽게 옹기 그릇의 교류도 왕성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도고는 흙이 옹기 산지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도고 지역은 바퀴를 피해 내려온 천주교도들이 자리 잡으면서 뛰어난 옹기 기술로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보이시나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새겨놓은 믿음의 상징. 이곳 전시관에서는 전국의 옹기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그 차이도 알 수 있습니다. 옹기는 다 그냥 옹기인가 보다 했더니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네요. 서울 경기. 위아래 너비가 비슷한 형태이고 배의 곡선이 완만하고 배의 지름에 비해 입이 넓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충청도는 입지름과 밑지름의 크기가 같고 배는 더 불룩하고 더 키가 크고 형태가 날씬하다. 문양이 다양하다. 얘는 이렇게 찌그러지고 있지만 그래도 물이 귀한 데서 허벅 물독으로 이렇게 쓰였대요. 참, 그래도 생긴 거 못생겼어도 이렇게 귀하게 쓰인 옹기네요. 이런 것도 다. 입구가 이렇게 좁은 거는 바람이 많으니까 제주도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입구가 이렇게 좁았대요. 불순물 들어가지 말라고.
지역마다 이렇게 특성에 따라서 옹기 모양도 달라지네요. 사용되는 흙과 지역의 풍토에 따라 이렇게나 다양한 것이 옹기였습니다. 이곳 전시관에서는 직접 옹기를 만드는 장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옹기의 시작은 재료인 흙을 맺히고 이기며 가래떡처럼 길게 흙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다음 본격적으로 물레 위에서 옹기를 지탱하는 밑판을 만드는데요. 단단한 바닥을 위해 많이 두드려주고 그 위에 흙띠를 올려 쌓아주면서 서서히 옹기 모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에 오면 무형문화재 선생님을 만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예, 지각입니다. 16부터 할아버지에게 옹기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 60년 넘게 한결같이 이어온 이지수옹. 가업으로 내려오던 옹기를 한국의 옹기 문화로 이끌어가는 아산 도구의 유일한 옹기장이십니다. 지가 만드는 물건은 예. 완전 무공에 아주 발효 음식 담는데 아주 최고 좋은 그릇입니다. 아, 지금 이 흙으로 직접. 이게 네. 이제 뭐 고추장, 예. 뭐 된장 이런 거 담는데 아주 최고 좋습니다. 고추장, 된장 이런 거는 항상 옹기에 담겨 있지 뭐 다른 데 담겨져 있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 고중 사촌들이 네. 이천,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 하는 우리 고중 사촌들이 있어요. 아, 예. 도자기 해도 네. 봄에 고추장 담고 말면 우리 집에 와서 단지를 가져가서 담아요. 아, 그렇죠. 도자기다가 고추장 담아야 옹기다 담는 것만 부대니까. 아, 옹기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이 옹기는 예. 이 숨쉬는 그릇이면서 이 발효 음식에 아주 적합한 그릇이에요. 이게 아주 좋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예. 이 70년도 중반 전에는 네. 이 플라스틱 비닐로 없을 적엔 옹기가 아주 괜찮았어요. 근데 플라스틱 비닐로 나오면서 이게 이제 자꾸 외면되고. 네.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도 오로지 옹기 만드는 것 하나만을 소명처럼 여기며 우직하게 살아온 장인. 옹기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십니다. 옹기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옹기가 최고인데 우리 종주국인 옹기 나라 옹기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게 참 이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이렇게 장 담고 뭐 대갱 담고 막 큰 항아리 그런 건 두들 그릇이라고 있어요. 두들 그릇. 이게 다 예. 지금 이제 조금씩은 두들이지만 아하. 그것이 두들 그릇은 오래 배워야 해요. 그 봄에 그쵸. 쉬운 것도 한참 배워야 하고 기술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장독대에 있었던 이 환한 된장, 간장, 고추장 담았던 것들은 그냥 작은 거 만드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네요. 네, 이 소비자들이 찍어달라고. 아, 이거 그쵸. 선생님이 만든 거 사가면은 내가 쓰다가 아들도 주고 맞아요. 손주도 쓸 수 있게. 예. 아니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장을 찍게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예. 무형문화재, 뭐 메토 이걸 다 찍습니다. 그래서. 옹기를 만드는 일은 흙을 두드리는 일이 핵심이라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예. 뚫려갖고 예. 을 만들어요. 무엇보다 일정한 두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안팎으로 같이 하는 거네요. 보기는 쉬워도 힘 조절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두드리는 기술에 따라 단단하고 질 좋은 옹기가 만들어집니다. 어지간히 형태가 잡히면 그 위에 또 흙을 붙여 옹기는 점점 커지는데요. 기술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매끈하게 표면을 다듬는 무두질. 장인의 섬세한 손끝에서 날렵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보면서도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드디어 흙은 장인의 손에서 불을 이겨낼 명품이 되어가는데요. 아직 중요한 마무리, 손잡이가 남았습니다. 어깨가 구운 것이 자국이 있어요. 한만 차례도. 위아래가 같이. 이게 이제 그런 게 뭐고 쓰다 보면 충격에 의해서 이게 고기가 똑 떨어지는 수도 있고. 장인에게 대충이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마무리하는데요. 이런 작은 것에서 장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게 손잡이는 튼튼도 해야지만 이 붙잡아서 편고. 네, 그렇죠. 이게 옛날에 우리 일베학자는 그랬어요. 제비둥어리 거꾸로 매달아놓은 것처럼 해라. 근데 이거 이제 여기만 막으면 여기만 막으면 거꾸로 매달아놓은 것처럼 해야 응? 잘 다는 거다. 이게 튼튼하게. 네. 지금은 뭐 아무튼 그냥 힘만 내놓고 말고. 그러니까 똑 떨어지죠. 이름을 새긴다는 건 옹기 하나에도 정성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옹기가 음식 저장에도 좋다는데 과연 어떤 옹기가 유용할까요? 선생님, 옹기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얘네들은 색깔들이 다 제각각이네요? 예. 이런 것들이 수작업한 건가요? 예, 이것은 이제 천연적으로 우리가 선조 때부터 가장 만들어서 무공예로다 만들어서 잿물을 바른 거고 지금 선생님 보다시피 이 색깔이 일정하지? 네, 일정해요. 그러면은 그 화공약품이나 중금속이 들어간 거예요. 투박하고 질박한 옹기의 멋을 좋아한다면 자연히 좋은 옹기를 고를 것 같네요. 항아리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생활용품도 옹기로 제작해 사용했었는데요. 이곳 전시장에서는 이지수 옹기장의 작품들과 함께 그런 다양한 옹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집에 안에 뭐 화장실도 있고 옛날에는 밖에 화장실 있고 집 안에 화장실이라는 걸 몰라요. 이거 밤에 소입을 하고 뭐 이렇게 요광이라는 걸 뭐하고 이렇게 놓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사기요광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사기요광은 미끄러우면 이걸 미끄럽지도 않고 냄새 같은 것도 이게 덜나고. 아하. 그만큼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쌍심지 등잔. 저 처음 봤어요. 심지가 두 개 아니에요. 좀 불이 더 환하고. 그리고 이게 바람 불어서 꺼져도 하나 꺼지면 하나 또 그러네요. 열받으면 연기부터요.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형광등 2개 있는 거 뭐 이런 거네요. 아유,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들이 많네요. 화로. 여기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재를 이렇게 좀 많이 하면 가운데다가 불을 남아서 그 재가 있어야 불이 안 꺼지고 유지되니까. 은은하게. 지금 식초를 뭐 사다들 먹고 그러잖아요. 막걸리 진짜 막걸리 해갖고 먹다가 뭐 이제 뭐 뜨뜻한 데다 넣고 일주일만 지나면 식초돼요. 그게 진짜 백이 식초예요. 이런 데 해갖고 뭐 꼭 닫아놔서 뜨뜻한 데다 놓고 한 일주일 지나면 그게 식초. 사 먹는 거 저 빙초산에다가 물 타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 때문에 그 감식초니 뭐 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와서 촉병을 맞춰가요. 크게 얼마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한쪽 바닥이 평평한 장군 옹기는 물이나 술, 인분처럼 액체류를 지게에 올려 운반하는 데 사용된 것이고요. 술을 증류시킬 때 쓰던 소주꼬리는 소주가 만들어지는 과학 원리가 그대로 담긴 옹기입니다. 이렇게 조상들의 생활용품이었던 옹기는 그때그때 상황과 필요에 맞게 흙을 빚어 만들어 사용했던 것인데요. 우리 조상들의 삶과 멋이 담긴 옹기. 장인의 혼신이 담긴 손끝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 꽃. 꽃이 더 특별한 건 꽃말 때문이라는데요.
색깔도 모양도 천차만별인 튤립. 꽃말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지천으로 꽃이 핀 식물원에 아이들이 나들이를 나왔는데요. 앉아, 하나 앉아. 자, 지상아. 알록달록 꽃길을 누비는 사이 아이들은 자연을 통해 절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꽃으로 행복을 나누는 식물원. 오늘 아산의 특별한 식물원을 찾았는데요. 5,000평 규모의 식물원에는 전 세계 3,000여 종이 넘는 꽃들이 1년 내내 꽃을 피웁니다. 야외보다 온실 규모가 넓은 국내에서 가장 큰 실내 식물원. 한겨울에도 푸르른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벤자민은 다 요만한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감나무처럼 큰 벤자민 나무가 있다니. 세상에. 그리고 벤자민 나무 밑에서 이렇게 쉴 줄이야. 집안의 흔한 벤자민도 이 식물원에서는 볼거리가 됩니다. 마을 느티나무처럼 거대하게 자란 나무는 이 안에서 더 행복해 보입니다. 정말 꽃세상이다. 와. 정말 이런 게 꽃천지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저는 지금 남미의 어느 화원을, 천상의 화원을 걷고 있는 기분이에요. 예뻐. 천정이 된 베고니아 아래를 걷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인데요. 익숙한 꽃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고니아는 마주보는 꽃잎의 모양이 서로 달라서 꽃말도 짝사랑이라네요. 보는 순간 감탄사가 터지는 꽃. 보라색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쁘다. 여기 앉아있고 싶어. 어깨로 나비가 날아들 듯 바라만 봐도 좋은데요. 바람에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꽃. 꽃말은 행운의 열쇠라니. 원래 그늘진 바위나 절벽에 자라는 야생화인데요. 숨겨진 매력이 한껏 드러난 꽃은 인생샷을 찍는 최적의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되게 예뻐. 봐봐. 이상은 씨, 오늘 사진사로 나섰네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어줄게. 확인해봐. 어때? 되게 예쁘지? 네. 하나, 둘. 잠깐만요. 하나, 둘. 얼굴 가려. 하나, 둘. 좋았어요. 예뻐. 한번 확인하세요. 네. 네, 너무 잘 났어요. 예뻐요. 물론 사람 꽃도 예쁘겠죠. 빨주노초파나 뭐 다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예쁘다. 예쁜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는 이상은 씨. 오늘 사진기를 놓을 새가 없습니다. 눈길을 스치는 모든 꽃이 제각기 다른 꽃이니 그 종류에 놀라게 되는데요. 꽃뿐만 아니라 선인장처럼 건조한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까지도 볼 수 있어 아산을 찾는 나들이객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아니 꽃이 졌다고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꽃 전시회들에 되게 익숙해져 있으신 거죠. 근데 여기는 그 식물원이니까 꽃이 이제 피고 지고 또 새로 다음 거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최근에는 그런 것까지도 또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생겨서 또 의미가 있고 뿌듯하고 그렇긴 해요. 내가 왔을 때 이게 다 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드는 질문이 이 꽃이 다 피는 시기가 언제냐. 근데 또
저희는 또 이렇게 졌다고 네. 그거를 바로바로 교체는 못 하거든요. 이 그쵸. 꽃들은 또 내년에 꿀 필 거를 그쵸. 양분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네요. 사계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게 투덜거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극히 일부이실 테고. 때 맞춰 피고 지는 꽃의 일년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꽃이 피었을 때는 더 반갑게 맞아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이런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원웨이로 보여주는 식물원이 일반적인 방식들이었다면 사람들하고 좀 더 쌍방향으로 뭔가를 해갈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네. 이제 앞으로 같이 함께할 그런 이벤트 혹은 축제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꽃들하고 아하. 이제 예술이 네. 접목된 공공예술이 접목된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작가들이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조금 더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콜라보가 된 프로그램과 작품들이 이제 여기 오시는 관람객들한테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채롭겠네요. 뭔가 하여튼 새로운 뭐가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올 수가 있겠네요. 네, 그거를 좀 네.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고 예술과 문화, 이벤트가 있는 식물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식물원 구석구석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언젠가는 이곳을 세상에서 하나뿐인 식물원으로 만들겠죠. 폐품을 활용한 또 다른 꽃이 짙푸른 연못 위에 활짝 피었는데요. 앞으로 꽃과 예술이 만나서 어떤 것이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비온 뒤 무지개를 보는 듯 바라만 봐도 기쁨을 주는 아이리스. 꽃이 필 때면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데요. 보기만 해도 그윽한 향이 느껴집니다. 이상은 씨의 발길을 잡은 꽃. 꽃 모양이 새우를 닮아서 황금새우초라는데요. 금방이라도 꽃잎이 튀어오를 것 같죠? 꽃이 아닌 열매에서 향기가 난다는 비티폴리아 레드시계초까지. 어느 꽃 하나 눈길이 가지 않는 것이 없는데요. 유독 관심이 가는 글귀가 보입니다. 이곳에는 몇 개의 청년 실업 벤처 기업이 꽃으로도 벤처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며 운영하고 있는데요. 꽃 한 잔을 권하는 이 청년,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꽃에 물 주고 있어요. 네. 아니, 저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뻐서 그냥 정신없이 봤는데 목이 마를 쯤 됐는데 여기 푯말에 꽃 한 잔 하실래요? 이래서 꽃을 마실 수 있나? 이래서 네네. 마시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요거는 히아신스라는 꽃이에요. 네. 향이 굉장히 좋은 꽃인데요. 우리가 일상시에 커피 한 잔을 가볍게 마시듯이 이 꽃 한 잔도 가볍게 한번 음미해 보라고 해서 꽃 한 잔 하실래요라고 만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화분이 조금 남달라요. 네. 화분 보니까 이거는 뭐 흔하게 만나는 커피 한 잔 할 때. 네, 맞습니다. 네네. 여기 안에 보시면 이 재활용 컵을 이용을 해서 이 테이크아웃 컵이라고 하죠. 네. 네, 재활용 컵을 이용해서 이 꽃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꽃 한 잔 하실래요? 라고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가격도 딱 커피 한 잔 가격이네요. 네, 맞아요. 네,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이렇게 방 안에다 놓고 혹은 책상에다 놓고 커피를 마시고 나서 버리지 말고 이렇게 네, 맞아요. 놓으면 2주 정도 네. 이제 향이 네. 가득 방 안을 채우죠. 그쵸. 히아신스가 향이 굉장히 좋은 향인데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향이 이렇게 느껴져요. 저도 그러면 한 잔 하겠습니다. 꽃. 예쁜 거. 이게 파란색이에요? 네, 보라색? 컵 색깔이 컵 색깔로. 빨강색, 파란색, 핑크색이 있어요. 꽃 한 잔 하러 가야겠어요. 네.
단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생활이 됩니다. 자, 이모 봐봐. 하나, 둘. 안녕하세요. 원장님 맞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예쁜 꽃들이 나중에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도 있고 또 이제 그게 뭐 인생하고 똑같은 거였대요. 희노애락이 다 있고 똑같이 한 건데 네. 어떤 녀석은 되게 화사하게 피어 있고 어떤 녀석은 그냥 못 크고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아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좀 도움이 필요하죠. 어린 아이들처럼. 식물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들어오다 보니까. 식물원이라고 네. 하긴 좀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네. 이게 뭐 이제 재배도 하고 뭐 네. 이런 쪽이라 우리는 아주 뭐 이제 모양이 잘 갖춰진 식물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꽃이라고 하는 게 네.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가깝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재배도 하고 또 그걸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걸 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어서 이걸 유지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돼 있어서 좀 딱히 식물원 네. 좀 부끄러워요. 실패도 있었지만 오늘의 식물원이 있기까지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힘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굳은 일도 섬세한 일도 직접 나섭니다. 이거 0.1mm의 씨앗이 2,000개예요. 우와. 미세정자죠. 네. 그래서 뭐 기침을 하면 씨앗이 다 없어지고 막 이런 것처럼. 꽃을 생활 속에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도 참 많이 기울이셨겠죠? 제가 가장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거는 그래 우리나라의 다육이라고 하는 거가 할머니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그 역할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스스로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네. 내가 한 거야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한 거야. 내가 한 건 아니지만은 식당 아주머니들이 사장님 못 움직이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창가에다가 네. 손님이 빠져나가고 나서 이렇게 보는 것 자체로도 되게 행복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좀 어떤 문화가 된 네.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뭐 식물원보다는 문화 운동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귀하다는 철학으로 희귀한 꽃보다는 흔한 것을 귀하게 키워 숨은 아름다움을 피워내는데요. 누구나 일상에서 그 향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에 묻히지 않고 우리 곁에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차가 멈춘 마을에서 부는 변화의 바람, 그리고 숱한 날을 지새우면서 만들어낸 결과물, 스스로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까지 응원하면서 기다리는 사랑까지 오늘 아산에서 만난 새로운 시도들과 그리고 그 도전들, 시간이 지날수록 지칠 때도 있지만 더디더라도 기다리다 보면 그리고 꾸준히 묵묵히 해나가다 보면 그것 자체가 성공이면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나누고 싶어 시작한 것이 작은 변화를 만들며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진심은 언젠가는 전해지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성을 다합니다. 오로지 한 길, 묵묵히 가는 것도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의 것이기에 곁에서 함께하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오늘도 걸어갑니다.